안녕하세요, 전스필입니다. 오늘 영상 올린 지가 보통은 뭐 일주일에 2개 정도를 올리거나 뭐 그랬는데, 연말하고 연초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많이 겹쳐서 영상을 이제서야 짬을 좀 내서 영상을 이제 녹화하고 있습니다. MCN 관련돼서 이제 MCN 분야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주로 이제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MCN이라고 해서 SMA 이수만 회장이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오늘은 MCN이 실제적으로 인공지능과 어떤 연관이 현재 있는가, 미래 얘기만 하면 뭐 인공지능이 당장 그럼 MCN 분야에서는 활용되거나 뭐 실험적으로라도 뭔가 되고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미 인공지능은 MCN이라고 뭐 하긴, 이제 뭐 MCN이라는 용어 자체가 워낙 이제 넓게 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1인 크리에이터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뭐 그냥, 물론 이제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니까 그걸 넘어서는 영역까지도 이제 MCN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 본래대로 1인 크리에이터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 그런 걸 통칭해서 부르는 걸로 친다고 하면, 1인 크리에이터들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사용을 해보시면, 유튜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영상에 그 나오는 언어, 그러니까 음성이죠. 음성을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유튜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한국말로 말을 막 하면 실제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걸 자막을 일부러 제작 과정에서 넣지 않더라도, 유튜브가 이 영상에 있는 오디오, 음성, 사람의 말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자막으로 이제 영상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디오를 못 듣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막으로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음성 인식을 하는 기술이 여기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음성인식 수준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얘기할 때도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인공지능 스피커 이제 수준이 점점 이제 사람의 오디오를 인식하는 게 점점 높아져서, 과거에는 뭐 80% 이하였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한테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답답하고, 지금 90%대 이상으로 이제 인식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음성 인식률이, 이걸 이제 저희가 일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약간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글은 이제 유튜브에 이 인공지능의 음성 인식 기능을 집어넣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영상의 오디오, 음성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그걸 자막으로 이제 쳐주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잘 듣지 못하는 분이나 뭐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봐야 될 때, 그럴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내가 한국말로 지금 했는데 이건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사실은 뭐 이 자막을 한국말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구글 번역기가 같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기능까지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을 같이 연동을 해서 그 특정 나라를 지정을 해주면 그 나라 말로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유튜브가 생방송, 내가 이제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생방송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자동 번역을 해서 특정 나라 언어로, 뭐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이렇게 이제 특정 나라 언어로 사실 바꿔주는 것까지도 사실은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으로만 보면, 여기 좀 함정이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국내의 1인 크리에이터들이 그냥 한국말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 나라 언어로 이해하면서 이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케이팝이라든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었던 대부분의 영상들은 음악이라든지 댄스 이렇게 해서 넌버벌이라고 하잖아요. 언어가 연관이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지 않아도 영상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한국의 그 영상 콘텐츠 중에 해외에서 인기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한국어를 사용해도 그거를 그 나라 언어로 바로 유튜브에서 번역해서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걸 음성 인식으로 자막을 제가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음성 인식으로 한국말로 자막을 사실 넣을 수 있는데 그거를 번역기를 붙이면 그 한국말을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 영어로 바로 바꾸니까 제가 말하는 걸 영어로 바로 번역을 해서 자막을 해주는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글 입장에서 보면 유튜브가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이제 영상 플랫폼이 됐는데 사실은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막이 달려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이제 강연 이제 프로그램, 영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테드라는 데는 사실은 이제 여러 나라 언어로 사실은 자막이 서비스가 됩니다. 근데 그 자막을 그러면 누가 넣느냐? 그러면 그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그 뭐 영어로 돼 있는 주로 영어로 돼 있고 뭐 각 나라 말로 다 각 나라에서 다 테드를 하니까 그 나라 말로 다 돼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해석하고 그거를 이제 자막을 입히는 일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그런 굉장히 좋은 강연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1인 크리에이터 집에서 내가 만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영상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번역을 해가지고 사실은 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 들어가서 모든 영상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이건 굉장한 사실은 일이고 영상 콘텐츠의 그 언어적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영상 콘텐츠가 재밌고 질이 높다고 하면 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함정이 뭐냐, 음성인식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9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각 나라 언어마다 조금씩 인식률이 좀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00% 인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발음을 이상하거나 이러면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이상한 자막이 사실 나가기도 하거든요. 제가 뭐 지금 말하는 것도 만약에 이제 유튜브에 음성 인식이 기능이 돼서 한국어로 자막이 됐을 때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얘가 이제 100% 이해하고 정확하게 자막을 넣으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게 조금씩 틀리거든요, 약간씩. 근데 그 틀린 걸 영어로 번역하거나 뭐 다른 나라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일본어로 번역하면 더 틀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뉘앙스나 무슨 말을 저 사람이 하는지는 틀어놓고 보면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정확하게 저 사람의 언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이 붙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번역한 걸 다시 이제 자막화하는 작업을 넣는 그런 것처럼 정교한 작업이 쉽지 않은 거죠, 현재는. 지금은 이런 것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점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 수준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사실은 1인 크리에이터들한테 주게 될 거고, 이거는 한국의 1인 크리에이터들한테도 굉장히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K-팝이라든지 그동안의 K-드라마는 주로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컨텐츠 시장에서 그 비싼 가격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막도 제대로 달리고 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이런 K-팝이나 K-드라마를 잇는 새로운 한류가 MCN 분야에서, 그러니까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컨텐츠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걸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유튜브만 사실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네이버도 네이버 이렇게 전체 영상은 아니고 네이버 뉴스에 있는 거를 이제 자막을 이제 자동으로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을 넣는 인공지능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점점 일반화 될 거고, 유튜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 카카오도 다 할 수 있고, 뭐 앞으로 SK텔레콤이나 KT나 LG플러스 같은 통신사들이 영상 산업에 뛰어들어서 이런 걸 할 텐데, 이쪽도 사실은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다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거라서 앞으로 이렇게 자동 자막 서비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런 자동 자막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우리 일반적인 영상 콘텐츠 시장이 국내로 언어로 한정돼서 국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곧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국내가 아니고 전 세계다. 물론 이제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뭐 제 걸 많이 보는 건 아니죠. 제 걸 많이 보는 거는 그만큼 알려져야 되고 재밌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 뭐 시장이 커졌다고 해서 내 거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콘텐츠를 국내에서도 또 즐기기 훨씬 쉽다는 그런 이제 역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 거를 외국에서 즐길 수도 있지만 영어로 된 콘텐츠를 한국말 자막으로 다 이제 뭐 번역을 안 해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된 거니까 경쟁이 이제 전 세계적인 경쟁이 됐겠죠. 근데 다양스러운 건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조금은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1인 크리에이터 분들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우리 MCN 산업에도 시장이 사실은 크지 않아서 뭔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주장도 사실 있는데, 이런 이제 자동 자막 서비스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뭔가 1인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라든지 MCN 컨텐츠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서 이만 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MCN 관련된 다른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